부산 해안가 군복 입은 두 자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요즘 자짜 군복 많이 입고 다니던데? 가짜라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인연들이? 진짜로 덤비네? 장난칠 상대 잘못 골랐어요. 군복을 건드렸으면 책임져야지. 부산 해안가에 내려앉은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린 두 여성의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단정한 미모를 가진 한유정과 유나 자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깔끔하게 다린 군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팩에는 특전사 휘장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군복 입고 휴가 와도 되는 거 맞아? 유나가 어깨에 맨배낭을 다시 매며 물었습니다. 유정은 모자 챙을 살짝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군인 신분은 벗는 게 아니라 입고 있는 거지. 게다가 우리 특전사 휘장 달린 군복인데 함부로 벗을 수 있나? 두 자매는 5일간의 특수 임무를 마치고 받은 휴가를 맞아 외가 근처 민박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몸에 밴 군인의 자세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주변을 살피는 눈빛까지 모든 게 훈련받은 특전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민박집까지 가는 길 해안가 산책로를 걸으며 유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오랜만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유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아. 마지막 휴가가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니 관광객들이 하나둘 두 자매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휴가철이라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장 차림의 군복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두 자매 모두 키가 크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기 봐, 군인 언니들이야. 와, 진짜 멋있다. 특전사 휘장 달린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가 봐. 지나가는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두 자매는 신경 쓰지 않고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민박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이었는데 바로 앞이 백사장이어서 파도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박집 사장님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군인분들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정 중위입니다. 예약했던 방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정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두 자매의 반듯한 모습에 감탄하며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방은 2층 바다 전망이 좋은 곳으로 준비해뒀어요. 편히 쉬세요. 짐을 정리한 후 두 자매는 민박집 앞 해변에 나와 앉았습니다. 군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표정만큼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유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유정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5일이지만 제대로 쉬어보자. 햇빛 아래서 특전사 휘장이 반짝였습니다. 두 자매는 여전히 임무 수행 중인 듯한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휴식의 시간,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멀리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자매는 민박집에서 가까운 해안가 카페로 향했습니다. 바다양 카페라는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이었는데 통유리창으로 된 1층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전히 군복 차림이었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유정이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는 동안 유나는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섞여 있었고 평온한 오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두 자매가 앉자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저기 군복 입은 애들 봐라. 목소리의 주인은 42세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박철민이라고 불리는 이 남자는 이 지역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며 세력을 과시하고 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4명의 부하들이 따라왔습니다. 박철민은 부하들과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서며 두 자매를 노골적으로 쳐다봤습니다. 오, 진짜 군복이네. 그런데 여자가 군복 입으니까 더 예쁘네. 그의 말에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유정과 유나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키워진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저들 심상치 않다. 유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구 위치, 다른 손님들의 자리, 비상 상황 시 대피 경로까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냈습니다. 박철민 일당은 자신들끼리 주문을 하면서도 계속 두 자매를 의식했습니다. 야, 군복 입었다고 진짜 군인일까? 요즘 코스프레 하는 애들 많잖아. 그래도 몸매는 괜찮네. 점점 노골적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참다 못한 박철민이 드디어 두 자매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군인 누나들. 억지로 친근한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뻔했습니다. 유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이 동네 사람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요. 박철민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두 자매의 몸매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군인이에요? 요즘 가짜 군복 많이 입고 다니던데. 유나가 군복 윗단추를 단정히 여미며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박철민의 부하 중 한 명이 유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나,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우리랑 놀러 가요. 다른 부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같이 한판 하자며.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상황을 감지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어떤 이는 카페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카페 사장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정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군복은 장난치는 옷이 아닙니다. 지금 손 놔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상당했습니다. 박철민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오, 무서워. 진짜 군인 맞나 보네. 그런데 여기는 군대가 아니라 민간이잖아요.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친하게 지내요. 그가 손짓하자 나머지 부하들도 두 자매를 둘러쌌습니다. 유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물러서세요. 하지만 박철민 일당은 이를 단순한 허세로 받아들였습니다. 경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박철민이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평온했던 오후의 카페는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두 자매의 눈빛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이 유나의 어깨에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유정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박철민의 손목이 뒤틀렸습니다. 아! 박철민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정의 손목 꺾기는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특전사 훈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제압술이었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미친년들아. 형님한테 뭐 하는 거야? 유나는 차분하게 군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경고했잖습니다. 그 순간 부하 중 한 명이 유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유나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정확한 타이밍에 하이킥을 날렸습니다. 발끝이 그의 턱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는 뒤로 휘청거리며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우와! 카페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컵과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카페 사장이 황급히 다른 손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뒤쪽으로 피해주세요. 박철민이 손목을 부여잡으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야, 이년들이 진짜로 덤비네. 가짜 군복 입고 설치는 거 아니었어? 유정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나머지 부하들이 일제히 두 자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카페 공간에서 벌어진 난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유정은 첫 번째 공격자의 주먹을 피하며 옆구리에 정확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자는 유나의 팔꿈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박철민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평소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들이 당하는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부하들은 하나씩 바닥에 쓰러지거나 테이블에 기대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마지막 부하를 제압한 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장난칠 상대 잘못 골랐습니다. 유정도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실전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가짜 군복이 아니라 진짜 특전사입니다. 박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자매를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여자라고 우습게 봤던 것이 큰 실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깨진 컵과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뒤엎어진 의자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벽 쪽으로 몰려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유정이 박철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군복을 입은 게 아닙니다. 이 옷에는 책임과 명예가 담겨 있습니다. 유나도 군복 소매를 다시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박철민은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이런 여자들이 어디 있다고. 하지만 더 이상 시비를 걸 용기는 없었습니다. 부하들도 하나같이 멍든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경찰을 부를까요? 유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나도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커피 마시려고 했는데. 박철민 일당이 카페를 나가면서 박철민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기억해둬.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존심 상한 사람의 허세에 가까웠습니다. 카페가 다시 조용해진 후 다른 손님들이 두 자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특전사신가 봐요. 멋있어요. 하지만 두 자매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이 사건은 곧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카페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인터넷은 뜨거워졌습니다. 군복 입은 미녀 특전사 자매 조폭 제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여러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찍은 영상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나의 하이킥 장면과 유정의 손목 꺾기 장면이 반복 재생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대한민국에도 이런 여자들이 있구나. 진짜 특전사 맞나봐. 동작이 완전 프로야. 군복 입고. 저 정도면 실전에서는 얼마나 무서울까. 조폭들 당하는 거 속 시원하다. 여자라고 만만하게 봤다가 큰일 났네. 영상 조회수는 시간당 수만 건씩 올라갔습니다. 특전사 자매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자매의 신원을 추측하며 관련 정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민박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유정과 유나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해변을 산책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좀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휴가다운 하루였어. 유나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내일은 정말 조용히 쉬자. 유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가 모르는 사이 박철민은 분노에 차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당한 굴욕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박철민은 부하들과 함께 불법 오락실에 모여 앉아 인터넷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젠장, 이게 벌써 10만 조회수를 넘었어. 부하 중 하나가 얼굴에 밴드를 붙인 채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완전히 망신당했습니다. 망신? 이게 끝이 아니야. 박철민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전현들이 어디 사는지 알아냈어. 민박집 근처에서 계속 돌아다니더라고. 다른 부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전현들 감시부터 시작해. 언제 어디로 가는지 다 파악하고. 박철민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슬슬 겁을 주기 시작해. 여기가 누구 동네인지 알려줘야지. 그날 밤부터 박철민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민박집 창문에 날계란이 던져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에 계란이 터지며 흘러내렸습니다. 민박집 사장이 놀라서 밖을 확인했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정과 유나가 민박집 앞에 세워둔 렌터카의 유리창에 긁힌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열쇠로 긁은 듯한 길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언니, 이거 뭐야? 유나가 차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유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의로 한 거네. 민박집 사장이 미안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밤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창문에 계란을 던진 사람이 있었고, 유정과 유나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제 카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어제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인 것 같은데. 유정이 말하자 민박집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철민이라는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동네에서 꽤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점심을 먹으러 간 해안가 식당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자매가 식사를 하는 동안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통해 슬쩍슬쩍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식당을 나올 때도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미행당하고 있는 것 같아.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정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응, 어제부터 계속이야. 저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오후에는 더욱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변을 산책하는 두 자매 주변으로 오토바이들이 계속 지나다니며 시끄러운 소음을 냈습니다. 일부러 모래를 튀기며 지나가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지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민박집 주변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야, 특전사 누나들 나와라. 어제 카페에서 폼 잡던 그 자세 다시 보여달라고. 명백히 두 자매를 향한 도발이었습니다. 유정이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생각인가 봐. 유나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한 보복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이대로 두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밤이 깊어가도 민박집 주변의 소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박철민은 두 자매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전사 훈련을 받은 두 자매에게는 오히려 경계심을 높이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이제 진짜 선을 넘고 있어. 유정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평온한 휴가는 이미 망가졌고 이제는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계속된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는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니, 생필품 좀 사러 갈게. 마트에서 금방 올게. 유나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유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가는 게 괜찮을까? 같이 갈까? 괜찮아. 바로 앞 마트인데 뭔 일이 있겠어.
유나가 문을 열며 나가려던 순간 유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해. 유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민박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마트로 향하던 유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군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반응이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트 안에서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박철민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내심 경계하면서도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오는 순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갑자기 3명의 남자가 유나를 둘러쌌습니다. 야, 특전사 누나. 우리 형님이 보자고 하네. 박철민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유나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갈 일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어. 그중 한 명이 유나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유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뿌리치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고 좁은 주차장 공간에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난투 중에 유나의 군복 소매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유나가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3명 중 1명이 뒤에서 유나의 목을 조르는 동안 다른 2명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특전사 훈련을 받았어도 기습 상황에서 3명을 상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조용히 해. 큰 소리 내면 더 큰일 난다. 그들은 유나를 억지로 준비해온 승합차로 끌고 갔습니다. 유나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차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승합차가 출발하면서 주차장 바닥에는 찢어진 군복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유나가 돌아오지 않자 유정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마트 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리 없는데. 유정은 민박집을 나서서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 도착한 유정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군복 입은 여자분 보셨나요? 1시간 전쯤에 계산하고 나가셨는데요. 직원의 대답에 유정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마트 주변을 살피던 유정은 주차장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찢어진 군복 조각이었습니다. 유나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유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나야. 그 순간 유정의 머릿속에 최악의 상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에 끌린 자국과 함께 작은 혈흔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유정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유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나야, 어디 있어? 즉시 연락해. 하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신한 유정은 민박집으로 뛰어서 돌아갔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한 유정은 찢어진 군복 조각을 손에 쥐고 무너져 앉았습니다. 젠장,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후회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유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유정은 군용 노트북을 꺼내놓고 각종 장비들을 펼쳤습니다. 위치 추적 장비, 소형 드론, 통신 장비까지 휴가용 짐 속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장비들이었습니다. 특전사로서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왔던 습관이었습니다. 군복을 건드렸어. 유정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모욕이야. 노트북 화면에는 지역 지도가 떠 있었고 유정은 박철민 일당에 가능한 은신처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시작이야. 유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살기가 돌았습니다. 특전사 훈련에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유나를 찾아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휴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유정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누나로서의 걱정과 특전사로서의 의무감이 합쳐져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유나를 무사히 구출하는 것이 이제 유정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유정은 군용 노트북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산 해안 지역의 상세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박철민과 관련된 장소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오락실, 그가 자주 출입하는 술집들, 그리고 외딴 창고들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생각해봐, 유정아. 혼자 중얼거리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유나를 어디로 데려간? 유정은 민간 외투를 군복 위에 걸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특전사의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혜인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우리가 누군데? 동기 아니야? 작전 시간을 새벽 4시로 정했습니다. 가장 경계가 소홀해지는 시간대였습니다. 진입은 내가 정면에서 주의를 끌고 혜인이는 후방에서 지원하자. 유정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유나가 스스로 탈출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유나 상태는 어떨까? 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유나도 우리와 같은 훈련을 받은 특전사야. 분명히 탈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실제로 그 시각 폐창고에 감금된 유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묶인 밧줄의 약한 부분을 찾아냈고 주변 환경을 분석해서 탈출 경로도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언니가 분명히 찾아올 거야. 유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의 눈빛에서 칼날 같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이 옷은 단지 옷이 아니라 명예야. 건드렸으면 책임져야지. 혜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군복의 명예를 지키자. 새벽 3시 30분, 두 사람은 창고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특전사로서의 모든 훈련과 경험을 총동원한 구출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를 무사히 구출하고 군복에 대한 모독에 응징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4시, 폐창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녹슨 철문을 흔들며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유정과 혜인은 계획대로 각각 다른 방향에서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유정은 정면에서, 혜인은 후방 바다 쪽에서 움직였습니다. 목표물 확인. 혜인이 무전기로 속삭였습니다. 외부 경계 3명, 예상 위치에 있습니다. 유정도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겠어. 5분 후 동시 진입하자. 두 사람의 움직임은 그동안 쌓아온 특전사 훈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창고 내부에서는 박철민이 부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전현들 때문에 완전히 망신당했어. 특히 그 언니라는 년이 문제야. 한쪽 구석에 묶여있던 유나는 귀를 기울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미 손목의 밧줄을 거의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특전사 훈련에서 배운 탈출술을 이용해 조금씩 매듭을 약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니가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정면에서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철문이 세차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유정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손들어. 외부 경계를 서던 부하들이 놀라며 달려들었지만 유정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연속 공격으로 2명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뭐야 이게. 박철민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고 뒷문으로 혜인이 진입했습니다. 707특수 임무단이다. 모두 엎드려. 혜인의 외침에 창고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대로 밧줄을 풀고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진입해 박철민의 부하 중 한 명에게 뒤에서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군복을 찢었지? 박철민은 상황이 급변한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하지만 유정은 이미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대로 인사나 하지 그래요. 한유정 중위입니다. 유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중이라고? 진짜 군인이었어? 박철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정이 군복 단추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잖습니까? 가짜가 아니라고. 그 순간 박철민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유정의 대응은 정확했습니다. 박철민의 주먹을 피하며 동시에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육탄전이 시작되었지만 훈련된 특전사와 단순한 조폭 사이의 실력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박철민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나는 나머지 부하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복을 우습게 봤지? 찢어진 군복 소매가 바람에 흔들렸지만 유나의 움직임은 전혀 둔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더해져 평소보다 더 강력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혜인은 외곽을 봉쇄하며 도망가려는 부하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나? 707특수임무단의 실력은 일반 특전사보다도 한 단계 위였습니다. 부하들은 혜인 한 명을 상대하지 못하고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유정과 박철민의 대결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박철민은 이미 여러 곳에 타격을 입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 유정의 마지막 발차기가 그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박철민이 바닥에 쓰러지며 말했습니다. 군복 하나 입었다고 이렇게까지 하냐? 유정이 그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옷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거예요. 유정의 군복 단추 몇 개가 찢어져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모든 부하들이 제압된 후 세 사람은 창고 한가운데 모였습니다. 유나가 찢어진 군복 소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옷에 대한 모독은 용서할 수 없었어. 혜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 박철민이 바닥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진짜 군인들이었구나. 미안해. 하지만 유정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한 일의 무게를 알아야 해요. 혜인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유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충분히 교훈을 줬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박철민과 부하들의 표정을 보니 다시는 함부로 군인을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명의 특전사는 창고를 나서며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다쳤나? 괜찮아. 별거 아니야. 비록 군복이 찢어지고 상처가 났지만 그들의 자존심과 명예는 지켜냈습니다. 새벽 구출 작전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박집 사장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다가 세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옷이 좀 찢어져 있네요. 괜찮습니다. 조금 일이 있었어요. 유정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민박집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쉬세요. 아침 식사도 준비해 드릴게요. 방에 들어간 후 혜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부대로 돌아가야겠어. 무단 이탈한 것도 아니고 비상 연락으로 온 거니까 문제 없을 거야. 유정과 유나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혜인아.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뭘? 동기끼리 당연한 거지. 혜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휴가마저 제대로 보내. 이런 일로 망치지 말고.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정말 조용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혜인이 떠난 후 두 자매는 찢어진 군복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소매는 크게 찢어져 있었고 유정의 단추 몇 개도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바느질 도구 있나? 유정이 물었습니다. 민박집 사장님께 빌려달라고 해보자. 민박집 사장이 바느질 도구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바느질은 좀 할 줄 알거든요. 하지만 유정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군복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두 자매는 조심스럽게 찢어진 부분을 바느질했습니다. 완벽하게 원상복구되지는 않았지만 그 흔적이 오히려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소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국들이 우리가 겪은 일을 말해주는 것 같아. 맞아. 이제 이 군복은 더 특별해졌어. 유정도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바느질실로 소매 안쪽에 작은 글씨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못 써? 명예는 지켜야 할 전투다. 유나가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수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두 자매는 다시 민박집 앞 해변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군복 차림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나니 더욱 당당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군복을 살랑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휴가 같다. 유나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여전히 두 자매를 쳐다봤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어제까지와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의연해 보였습니다. 한 관광객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두 사람, 그냥 군인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뭔가 아우라가 달라. 하지만 두 자매는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바다를 감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온한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자매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부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아쉽네. 진짜 휴가다운 휴가는 하루밖에 못했어. 유나가 옷을 개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휴가였어. 유정이 답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번 일로 뭔가 배운 것 같아. 유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군복의 의미 말이야. 단순히 옷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담은 상징이라는 걸. 유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옷을 입는다는 건 그런 책임을 진다는 거야. 그날 밤 민박집 사장이 작별 인사를 왔습니다. 내일 가시는군요. 좀 더 계시면 좋을 텐데.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유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은 두 자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진 군인분들이에요. 마지막 밤 두 자매는 해변에서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휴가 때는 정말 조용히 쉬자.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런데 이번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유정이 반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자매는 단정히 군복을 입고 민박집을 떠났습니다. 가슴팩의 특전사 휘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찢어진 자국을 바느질한 흔적이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들을 더욱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두 자매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존경의 시선이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우리 정말 멋진 휴가 보낸 것 같아. 유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예상과는 달랐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유정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휴가는 끝났지만 특전사로서의 자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두 자매는 부대로 향했습니다. 며칠간의 시련을 겪었지만 이제는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시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군복에 새겨진 명예는 지켜야 할 전투다라는 글씨처럼 이들은 앞으로도 그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었습니다.